네, 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파악하세요? 네, 어제 미국 시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5월 50bp라고 딱 못을 박으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했습니다. 역시 성장주 기술주들이 좀 약했고요. 반대로 방어주들,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들, 리오프닝 섹터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테슬라를 비롯해서 2차전지 섹터주들도 좀 선전한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 비슷하게 좀 이어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하고 2차전지 섹터주들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게임, 플랫폼, 콘텐츠 같은 성장주 섹터주들이 좀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지금 현재 보면은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이라든지 해외에서 호재가 나왔던 섹터에 속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는 섹터는 2차전지, 반도체하고요. 일정 부분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 이런 쪽들만 조금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은 좀 로봇 관련주들 좀 초반에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말미에 로봇 관련주 강세가 오늘 눈에 띕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확실히 하락 종목이 많아서 그런지 상승 종목이 압축이 되고 그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는 듯합니다. 오늘 장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급등하면서 출발했는데요. 또 윗꼬리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서 이것이 채 1시간을 가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좀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조정이 좀 깊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 또 인플레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로봇 쪽들에 대한 산업의 확산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대기업들의 좀 투자도 이어지겠고, 또 그다음에 테슬라도 자율차나 이런 부분들하고 또 로봇 관련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고점에서는 좀 밀려 내려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시세가 강하게 좀 났었고, 로보라든지 다른 로봇 관련주들 상당히 좀 강세 보였는데요. 수급적인 면만 놓고 본다라면은 최근에 조금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올라간 걸 바탕으로 해서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보다는 조금 실적 발표 시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는 관망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매도를 하면서 쫓아갈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추격 매수하는 데는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고려할 신중함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무턱대고 사지는 말자 이런 의견이시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성장주들, 그 가운데서 플랫폼, 게임, 콘텐츠주들의 약세 흐름입니다. 한창은 엔터 섹터 3사가 정말 날개를 달고 올라가던 때가 있었는데 또 하락할 때도 상당히 가파르게 밀려 내려갑니다. 이 부분은 비단 엔터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플랫폼 쪽 전체적으로 좀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월 의장이 5월 50bp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어느 정도까지 금리가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속적인 금리 상승의 노출도 이런 부분들이 성장주들을 상당히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시장에서 실적을 내주거나 아니면 그 기업이 가치가 있거나 뭔가 좀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내지는 계속 자금은 투입되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을 선호하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부분들도 실적은 분명히 나오지만 멀티플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겠죠.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돈은 들어가지만 뭔가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고요. 게임주들도 상당히 좀 멀티플이 높은 기업들, 콘텐츠들도 마찬가지, 엔터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멀티플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PBR 1배 이하짜리들 이런 것들을 계속 선호하고 아니면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주거나 내지는 지금 업황이 바닥이라서 조금씩 실적이 붙어줄 기업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가 메리트가 있다거나 이런 기업들을 계속 지금 선호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 시대 때 시장에서 높은 멀티플을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들을 시장에서 이렇게 배제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좋아 보이는 기업들도 이런 고밸류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계속 배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분간 미국의 금리 인상 시그널에 맞춰서 시장 스탠스를 따라가실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본다라면은
실적이 지금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딩 할 수 있는 기업들 내지는 지금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싸 보이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가치주, 뭐 지주회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소비주들, 뭐 필수 소비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IT 섹터주들은 그래도 꾸준히 좀 실적이 나온 섹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고 2차 전주도 지난번에 뭐 고벨루이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제 증설 이슈 등이 계속 부각되면서 그래도 그나마 성장주이지만 나중에 실적 기대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멀티플을 부여받고 있는데요. 뭐 물론 이쪽도 너무 올라가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성장주 섹터주들의 부담은 당분간 확실히 좀 5월달 금리 인상하고 시장의 여러 가지 인플레 지표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부담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성장주 섹터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시네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쪽은 지니스 오프닝 픽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어요. 뭐니 해도 낙폭과대 IT 종목군들 보자. 여기서 실적 나오는 종목군들 보자. 확실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그런 종목군들은 강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 반도체 쪽 그리고 몇몇 뭐 부품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장 대비 선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군 그대로 가져가 보면 될지 아니면 기회가 남아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팁을 주시죠. 네,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사기보다는 좀 보유 내지는 어느 정도 추세가 혹시 꺾일 것을 좀 대비하는 전략적인 대응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보시면 그동안 못 갔었던 후발주들 바닥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지금 좀 강합니다. 엔캠이라든지 뭐 SK 하이테크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 믿고 가고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대적으로 좀 강화 편이고 나머지들은 조금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나마 반도체 쪽은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좀 밀어주는 전략적인 부분들도 그렇고요. 삼성 쪽 앞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에서 그동안 좀 많이 갔었던 선도적인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후발 중소형 업체들 좀 찾아보시는 노력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GST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고요. TCK도 워낙 낙폭이 컸던 종목이라서 리포트 영향 받으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좀 중소형주 땅에서 거래량이 좀 적긴 합니다만 뭐 LOT 베큐 이런 회사들도 좀 괜찮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후발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사이맥스라든지 뭐 AP 시스템 이런 것들도 거의 올라온 바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아로른 종목을 찾는 거는 IT 부품 섹터, 반도체 소부장 섹터 내에서는 계속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종목들 좀 골라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시면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계속 레포트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흐름 좀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sek터하고 IT 소부장 섹터 내에서 확실히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갖고서 계속 좀 봐주시는 전략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또 특히 IT 섹터 내에서는 계속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죠. 네, 어렵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IT 섹터 대응 전략 드린 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철강주 섹터주들 조금 조정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좀 동국제강 같은 경우 수급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좀 바닥권에 있는 상태라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봐주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건설 기계 섹터주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쪽들도 계속 조정을 활용해서 저가 매수는 조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 섹터하고요, 철강주 섹터 그동안 좀 못 오른 종목들 좀 위주로 좀 봐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IT 반도체 소부장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찾아서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